화면 좀 봐주세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사진이 가운데 있죠? 그런데요. 지지자의 섬에 갇힌 이재명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지지자의 섬에 갇혔다. 추정컨대 뭔가 지지자들의 의견만 듣는 거 아니야? 혹은 지지자들이 뭔가 끌려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제목입니다. 자, 그럼요.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관련 영상 그리고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발언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위해 연단에 오르는 이정미 대표에게 적지 않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발언을 하기 힘들 정도의 야유를 보내고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의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은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야유와 폭행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팬덤 정치의 수혜자가 그것을 제어하고 또 자제시키고 그걸 중지시키기 위해서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팬덤 정치는 지지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극단의 방식과 내용으로 공격합니다. 친문 당원들의 이제 활동도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게 맞고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극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그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제시켜야 됐던 게 맞고요. 수박 척결로 대표되는 이른바 이재명 열성, 강성 지지층의 최근의 모습이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정의당을 향한 어떤 태도, 사실은 영상 처음번에 나온 거는 주말에 있었던 집회거든요. 그게 민주당, 정의당 다 참석을 한 집회인데 정의당 대표가 올랐을 때 야유가 나오는 모습, 이렇게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정의당은 지금 뿔이 난 상태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혁진 변호사. 네네.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주말 동안 나왔는데 아니 그때 야유하고 뭐라고 하고 하셨던 분들이 당원이란 증거가 있는가 하고 딱 선을 그었어요. 딱 잘랐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대응이죠.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저랬을 것 같지도 않고 설령 당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한테 사과를 갖다가 하고 이 문제를 수습을 갖다가 해야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당은 강해지고 있고 야당은 약해지고 있거든요. 여당이 지난번 2번 선거 연속으로 이겼잖아요. 예.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는 아주 그냥 대승을 갖다가 거뒀고,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당대표가 사법 처리되기 일보 직전에 지금 놓여져 있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분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교조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원래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그 정당이라고 하면 예. 이재명 대표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한 것들을 법리적으로 깔끔하게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은 야당이 이제 민주당이 똘똘 뭉친 다음에 거기에다가 외부의 원군으로 정의당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대응을 갖다가 해도 이 위기를 극복할까 말까인데, 예. 그런데 내분이죠. 거기에다가 가장 그 원군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그 포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응원군이 와가지고 포위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응원군 자체를 갖다가 쫓아내고 우리끼리 할 수 있어.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승리하는 거죠. 정신 승리. 이거는 굉장히 저는 그 아주 좋지 않은 대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주수 전 총장님, 민주당에서 이게 이른바 제어가 잘 안 되나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영상에서 전해철 의원이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친문 지지자, 이른바 문파로 대표되는 친문 지지자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층, 개딸이라는 표현으로 대별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파보다 개딸이 더 극심하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여야 이런 대결 정치 그리고 예. 진영 정치, 이 양당제의 하에서 이런 행태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또 태극기 부대라고
또 다른 측면이 있고 그래서 팬덤 정치가 민주당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과거 한 4, 5년과 비교하면 피부로 느끼십니까?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양당제적 정치는 상대를 어쨌든 나쁘게 이야기하고 좀 더 심하게는 해모하면 반대로 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제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양해를 해줘야 되는데 다만 민주당의 지도부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어떤 입장을 낼 만도 한데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거는 10개 중에 7개가 다르고 3개만 같아도 우리는 동지다 이러면서 같은 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정치의 생리인데 그런 측면에 보면 정의당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저런 강제 동원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강제 동원에 대해서 항의하는 집회에 동지로서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관리까지는 미처 책임을 못 지더라도 사후에라도 민주당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저런 행태, 즉 민주주의는 서로 대화하고 그것을 서로 양해해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당대표 연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이 안 된 거죠. 예. 그런 측면에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런 모습이 주말 동안 있은 뒤에 정의당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반응, 아까 뭐 영상으로도 들렸지만 뭐 영상에 소개 안 된 반응 중에 하나가 민주당을 향해서 이간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공격을 당했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런데 지금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른바 쌍특검 공조를 하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과 50억 클럽 관련 특검 지금 같이 공동으로 뭔가 힘을 합쳐서 추진 중인데 전용기 의원님. 네. 이 쌍특검 공조 이거 혹시 흔들흔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쌍특검은 아마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특검을 이뤄내 될 명분이 명확하게 서 있거든요. 예. 저는 정의당에서 이렇게 뭐 이간질 정치를 하면서 사실 저렇게도 사실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데는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본인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히려 당원들한테도 혼쭐이 났던 과거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뭐였냐면 전용기 의원께 보시기에 정의당이 뭐 알겠는데 뭔가 당한 건 알겠는데 꼭 그렇게까지 얘기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약간 이렇게 묻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사실 너무 본인들의 안위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당의 목표가 그러니까 예. 민주당 이중대라는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과거에는 김건희 특검 우리 안 한다라고 했다가 검찰의 수사를 보고 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했고 심지어는 이정미 당대표가 당원들한테 문자까지 보내가지고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진보적인 목소리 민주당보다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진보성의 국민들이 예. 저렇게 좀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간질로만은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 이번 주말 일이 있고 나서 본인들도 이런 폭력적인 모습은 절대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모임들도 이렇게 결성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신성보 전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민주당,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격분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약간 아까 내가 당내에서 제가 있었죠. 약간 뿔이 난 상태인데 지금 뿌리 난 정도가 이렇게 되면 진짜 야 계속해서 우리 민주당하고 엮이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함직하고 이거 하나는 전해철 의원 말이 100% 맞는 거 이거는 수혜자로 보여지는 수혜자인 이재명 대표가 딱 잘라줘야 돼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시중에 놔두는 이른바 배신자 명단, 찬성 또는 기권 거부한 사람 명단, 예.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시중에 놔둔 명단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한테 왜 찬성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바꾸어 말하면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격해도 좋다 비슷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잘못된 사인을 계속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열렬 지지자들한테는 계속해도 좋다는 나름의 신빙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하는 이재명 대표 태도가 오히려 제가 볼 때 문제예요. 그래서 딱 잘라줘야 돼. 이거는 절대 야권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 당의 미래에서는 안 되니 예. 딱 뭐 그만 두십시오라고 명백하게 밝혀줘야 돼. 밝혀주지 않으면 제가 강성 지지자 입장이라도 대표는 대표의 입장이 있어야 저런 소리 하겠지만 우리는 계속 좌표대로 공격했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계속 될 겁니다. 이게. 사실 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또 어떤 분은 강성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이 있으니까 열성 지지층이라고 해달라고도 하세요. 그래서 강성 또는 열성 지지층의 어떤 모습 이게 사실 연일 보도가 되고요. 정치권에서 주목도 받고 있고 뭐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약간
어려움에 대해서.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게 위기 상태라는 건 다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위기 상태를 어떻게 극복 또는 해결할 것인가? 이걸 놓고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고 다갈래로 퍼져 있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요 목소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대표를 하면서 1년 동안 이끌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네. 우선은 당 지지율 자체가 20% 초반에 불과해가지고 1년 내내 20% 초반의 지지율이 그 정도가 유지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 위기에 민주당을 구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본 겁니다. 아마 집권당이 된 윤석열 정권이 상당하게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그 제1저지선으로서의 이재명 당대표가 맞서야만 이것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심이 예측 가능한 대표를 뽑은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 대선 패배하고 이런 체제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당내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재명 대표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 처절했을 겁니다. 것이다? 예, 심각했을 겁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결국은 판단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은 총선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을 초쯤, 늦여름, 초가을 그 정도 되면 이제 총선을 몇 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도 무엇이든지 간에 총선 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정영진 변호사. 지금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 이재명 체제가 아니었다라면, 없었다라면 당 분열은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뭔가 가정법을 써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는 정치적 리스크가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정치적 리스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극복해내면 돼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사법적 리스크예요. 예. 사법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니까. 이거는 법원에 의해서 그 좌지우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재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판 나가면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재판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죄, 예. 허위사실 공표죄.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그다음에 성남FC 이런 건들이 기소가 되면 예.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그 재판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3번 나가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뭐 쌍방울이나 뭐 이제 백현동이나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은 일주일 내내 그 재판을 갖다가 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불과 이제 3개월, 뭐 2개월, 3개월 뒤면 벌어질 그러한 일들이라고요. 그다음에 예. 본인은 이제 그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재판을 갖다가 하는데 재판 준비 안 합니까? 재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당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예. 그다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검찰 수사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내용들이 지금 김만배, 남욱 뭐 이런 사람들 하면서 계속 언론에 그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예. 맞는 말이든 틀리든 말이든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을 건데 뭐 이제 그 여유가 있는 그런 데서야 상관이 없겠지만 박빙의 수도권 그런 지역구를 갖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총선이 뭐 1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많이 예. 남은 건가요? 저는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좌불안석이 될 거고 그럴수록 잠시적으로는 이제 단결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 여름 지나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심력은 어마어마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자, 전용기 의원께는요. 지금 뭐 박성준 대변인의 말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렇다면은 그 말은 이재명 대표 정도가 되니까 지금 당을 중심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거다. 분열을 막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졌으니까요. 분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은 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한번 상황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해서 당대표직에 내려놓는다 한들
검찰과 언론은 이재명 대표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대표를 떠난 이재명,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재명. 그렇죠. 뭐 당대표를 떠났거나 뭐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한들 예.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을 검찰과 언론이 가만히 뒀겠냐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떠나고 나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재판은 모두가 생중계될 것이고요. 지금도 뭐 유동규 씨도 나와 있고 남욱 씨도 나와 있고 모두가 예.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치르는데 이재명만 구속시켜서 재판을 치르게 해야 된다라는 이 검찰들, 이 검찰들 발 언론 공격이 또 없겠냐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 대우로 이재명 대표가 예. 밖에 나가나 안에 있으나 어차피 정치적인 보복 수사는 자행될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을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 이 난관을 헤쳐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3명의 목소리를 연속해서 전해 들었는데 그중에 마지막 목소리 고민정 의원이 있었거든요. 고민정 의원의 목소리는 지금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약간 초가을, 뭐 늦여름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약간 가운데 위치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판단을 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그때 가서 판단할 때가 올 겁니다. 이 뜻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다음 화면은요, 양쪽으로 갈라진 의견이 나옵니다. 윤영찬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아마 정치권에 관심이 많으신, 특히 민주당을 좀 깊게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대척이구나 둘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떠오르는 뒤에 인물들이 있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뒤에 어른어른 하는 것 같네요. 사진상으로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영찬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다. 도의적 책임. 어떤 대화를 하다가요, 인간이 딱 들어가면 약간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지금 어떤 사퇴론과 관련해서 일부 의원의 말이 과장되고 있다. 그리고 다수는 지금 단일 대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다르죠, 지금 얘기가요.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두수 전 총장님. 요 얘기를 참고하셔서 앞에서 고민정 의원이 뭔가 판단할 시기, 지금은 모르겠다. 그러나 판단할 시기가 늦여름이나 초가을에는 올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근거일까요? 일단 민주당의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러다 해서 이게 옳은 일이 절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고 단일 대우를 마련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대선 이르고 난 이후에 경쟁했던 후보를 법적 조치를 하고 그걸 선거법으로까지 해서 민주당에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되면 민주당이 400억 가까이를 또 국고 환수를 당해야 합니다. 예. 야당을 말살하겠다는 거죠. 그게 또 이제 개인적인 과거에 이제 성남시장실부터 경기도지사까지를 다 묶어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히 이제 내년 총선을 두고 보면 예. 국민이라기보다는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과 중도층이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거에 대한 판단을 구해볼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만약에 대선 한 6개월, 예. 한 10개월 전이라고 본다면 이번 정기국회가 되는 가을쯤 된다면 국민의 시각, 즉 대선이 아니고 총선을 말씀하시는 총선입니다. 거죠? 죄송합니다. 국민 특히 그중에 진보와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바라볼 때 이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즉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끝까지 싸워야 될 일이지만 민주당 지지자는 단일 대우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분들 민주당을 강범위하게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계층의 분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지가 높고 여전히 그런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호감도 이런 게 높다면 총선은 그대로 가는 거다 이런 겁니다. 지금 김주수 전 총장께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신성범 전 약간 고개를 가로저으시면서 뭔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우리 역사상 야당의 논리잖아요. 정권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한 검찰 동원 수사 이런 논리인데 냉정하게 보면 시기를 조금만 돌려보면 작년 이때쯤 다시 말해 3월 달쯤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외국 유학을 갔으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모든 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미국 갔다 칩시다. 아, 미국 유학을 갔으면 예를 들어서 조지 타운이니 뭐 어디 하버드 가서 영국 우리 이낙연 전 대표는 외국 나갔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쉽게 해요. 그러면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사건 수사할 수 있겠어요? 그 국민들이 야 해외 나가 있는 야당 대표를 다 잡아온단 말이야. 이런 거 생각하면 결정적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그때 미안하지만 정치 활동 안 하고 뭐 유학을 가거나 하지 않고 석 달 만에 바로 보궐선거 나오고 그다음에 2달 만에 대표 나오고 이 모든 게 하나의 흐름상 연결됐단 말이에요. 이런 데 보고 좀 생각도 하고 좀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전용기 의원. 뭐 미국 갔으면 도망갔다고 했겠죠. 아, 도망간 거 아니냐? 이야기했죠. 분명히 찔리는 게 있으니까 외국으로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출국 금지 청원도 올라왔었고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좀 과도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주장은 좀 저는 그 공감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고민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금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비정상이다. 그렇죠.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그 전 비서실장 이야기를 잠깐만 하다 보면은 검찰에서 수사받던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보통 그럴 때에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부부터 무리한 수사가 없는지를 의심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언론도 취재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검찰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이분은 중대한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런 것들로 언론이나 검찰 내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같이 봤던 이재명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번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극단적 선택이 잇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러니까 뭐 그런 시각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잇따른 상황들을 정확한 그 상황과 이 판단 주체가 달리 있었어야 됐는데 무조건적으로 이재명이 잘못한 거 아니냐, 무조건 이재명 탓이다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제가 아까 다갈래의 판단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으로 꼽히신 분, 비명으로 꼽히신 분, 아니면 중간지대에 있는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약간 각자 판단하는데 일단 지금은 판단 유보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민정 의원이 그걸 살짝 언론 인터뷰 쪽에서 이렇게 좀 전달을 좀 했습니다.